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이 난민 말건물 사업소장은 병가의 사유로 불출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59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외 1개소의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 일정은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인 박종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박종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단독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법령도 이에 맞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법 제93조에서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및 입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 대표나 입주자 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 근거 조문 정비 및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공동주택 감사 업무에 대해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 감사 대상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안 제21조 공동주택의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입주자 동의인은 변경 사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변경 전 10분의 3 이상에서 변경 후는 10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22조 감사를 수행하게 되는 사안을 명확하게 하고 감사 여부를 투명하게 진행하여 감사 업무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및 제24조는 감사에 대한 계획 수립과 필요시 전문 감사 인원을 위촉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감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를 통해서 시민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 고문의 검토 의견으로 법적 타당성과 상층 등의 문제는 없어 원안 발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실무 업무 시 제한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인 주택경관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도시의 개발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공동주택의 환경 개선 및 진주 시민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다 나은 주거 공간의 조성으로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살고 싶은 진주시를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주택경관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의안번호 3581 진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택경관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이임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이임한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화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위한 외부 감사관의 세분화와 위촉 공고를 마련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에 맞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공동주택의 민원 및 분쟁으로부터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그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저도 뭐 이 부분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하고 그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지평부에 하나 혹시 우려 사항을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2월달에 우리 이제 존경하는 3월달이었나 4월달에 박정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참 좋다 싶어서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아마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 감사가 너무 남발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의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감사의 어떤 그런 실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리 주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소규모 단지도 그렇지만 또 대규모 단지에서는 얼마 전에 보면은 우리 팽거동이나 어디 보면 우리 입주자 대표자를 뽑지 않습니까, 그죠? 네. 뽑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입주자들끼리 이 갈등 관계가 도출돼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또 다른 아까 갈등이 생겨서 아까 무분별한 혹시 이런 자꾸 아무리 제9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지만은도 혹시
또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자꾸 이민이 제기되지 않을까 그 우려가 돼서 제가 그냥 우려 차원에서 한번 제가 그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물론 우리 주택경관과에서 제가 항상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있으면서 우리 주택경관과는 업무량도 많고 참 일을 잘한다고 항상 제가 많이 좀 제가 인식이 그 칭찬을 인식한 이 의원인데 주택경관과는 제가 참 인식을 좀 이거 칭찬을 많이 좀 하는 편입니다. 혹시 조금 더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우리 그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그 이런 갈등 관계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잘 지도 편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이 지금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이제 개정을 하는데 요 지금 감사 관련 외에 또 이렇게 개정해야 될 내용들이라든지 수정해야 될 사항들은 없습니까? 뭐 이런 관계는 우리가 수시로 뭐 어떤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관계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제 주택경관과에서 도시 미관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게 외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공공. 새로운 도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도색을 하는 그 색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뭐 이런 관계는 우리가요, 그 진주시 그 경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 어떤 심의나 자문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의나 자문을 받게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진주시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거기에 쉽게 말해가지고 부합되지 않으면은 지원을 안 해준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네, 그죠? 예, 뭐 그 관계도 예, 그렇게 같이. 자, 요건 다음에 이제 뭐 요절하고는 관계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하겠지만은 너무 그 쉽게 말해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그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도하게 너무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가이드라인을 좁게 잡고 좀 강제성을 부여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심도 있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좀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이거는 뭐 어떤 심의가 아니고 자문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한 아파트 측에서 그런 안을 갖다가 입주민의 어떤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 그 입주민들이 그 주민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도색을 갖다가 결정을 해가지고 왔을 경우에 예. 그건 다 그냥 수용해 줍니까? 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 자문위원님들께서 어떤 맹도나 채도 관계를 갖다가 조금 조정을 해서 그렇게 의견을 입주자 대표 강제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의견입니까? 의견입니다. 자문입니다. 자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건장 상황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그러면 이제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그 지원하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도색과 관련된 부분,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죠? 예, 지원 관계와는 예, 그건 별개라고. 그 정확한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최민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국 의원입니다. 강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와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진주시의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사후 처벌보다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지원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이번 조례안은 그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째,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은 영세사업장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은 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과 수단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예방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체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과 컨설팅을 포함한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진주시 도시건설국 시민안전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관련 비용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기관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후 비용 추계 예정입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 시민과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합니다. 최민국 의원님의 6인이 발의하신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사무의 영역에 속하는 민간 영역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행과 관련해서 당해 계획 수립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된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계획 수립 범위의 일부를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제4조 제1항에 진주시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시설 및 수단에 한정한다라는 단서를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조례안에 대한 비용 추계는 1억 원 미만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비용 추계가 어려워 진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국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뭐 질의라기보다는 방금 그 부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그 의원으로서 한번 그 부서 의견에 대한 내용을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 그 시민안전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 4조에 보시면은 1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문구 해석의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방금 시민안전과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 우리 자칫 이제 민간 영역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제 그 의견을 지금 시에서는 주고 계신데 우리 상위법과 연계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면 그 조문의 적용 영역이 시에 한정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뭐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시행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같이 검토를 해서 또 그 우리 진주시가 실질적으로 그 운영 관리하는 그런 경영체에 접목을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를 한번 또 담당 부서하고도 계속 의논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좀 전에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4조의 두 번째 줄 보면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진주시라 함은 그 행정기관으로서의 진주시일 수도 있고 예, 예. 아니면 면적의 개념에서 진주시 전체가 될 수도 예, 예. 있다는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이중적인 예, 개념인데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진주시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 인식 못 했습니까? 아니 이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럼 인식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법률도 마찬가지고 자치법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필요하다 뭐 이 정도 의견은 모르겠는데 예.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 조례에서 뭐가 명시가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발언하는 거는 안 맞다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그런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 이 영역의 부분이 이 조례 안에서 어떻게 입안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 목적은 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자치 사무의 범위,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 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사무를 설정할 수 있는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례로서 가능하고 그렇지만 7조에 자, 보시면은 그러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의원님 제가 추가로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에 보면은 예. 단서를 지금 따라놨잖아요. 1, 2, 3, 4, 5 해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단서 조항이 예를 들어서 상위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은 중대재해 지금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한 네. 이 원칙에서 뭐 벗어나는 내용 같으면은 부서 의견을 갖다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줄 수가 있지만은 예. 이게 전혀 벗어난 게 없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전체 조문을 갖다 확인해 보면 진주시가 행정기관으로서의 진주시라고 아니십니까? 예, 예. 누구나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면적에 대한 아니십니까 인식처럼 예.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중간에도 말씀하셔서 7조 중점관리 대상 1항과 2항을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지금 별도 다른 법률과 다르게 국가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정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부 산하의 각 행정 주체들이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인격을 가지고 독립된 주체로서 사업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선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는 다르게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각 사업장, 법인체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점관리 대상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이란과 같이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각 호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은 시가 직접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그 이외의 민간 사업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부분도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드린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의 해석이라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라 포함되어 있지만은 국가기관의 장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고 자치단체의 지위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최민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해석의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항에 보면은 그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이 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7조에 7조 2항에 7조 2항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중립 이제 복선적인 지위가 있다라면은 7조도 마찬가지로 2항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상위법에서는 이거를 시장이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법률의 범위 내나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자치 사무의 범주에 들어갈 때 조례로서 위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7조 같은 경우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개를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명료하게 이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 자칫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조례 안에 예를 들면 2조 다음에 뭐 3조에다가 적용 범위를 시가 관장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래 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조례의 취지 자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50인 미만에도 올해부터에. 그래서 그 민간 사업장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는 영역을 전문가 집단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6조, 5조, 뭐 8조, 9조, 10조, 11조에서 그런 역할들을 정했고 결국 11조에서는 전문기관의 위탁 범위도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살린다라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은 하는데 아까 그 저 부서 의견 이야기를 하실 때 뭐냐면은 그 진주시라고 하면은 이게 뭐 두 가지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단서를 갖다 하나 따라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게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이게 누구나 있습니까? 이게 행정으로서의 진주시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보기 때문에 그 과장님의 의견이 저는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서 조항을 달 필요가 없다. 누구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할 때 충분하게 이 협의를 안 했습니까? 협의 과정에서 예. 그 최민국 의원님이 추가적으로 하신답니다. 예, 우리 이기섭 의원님 그 방금 말씀 주셨던 내용이 뭐 저도 내나 그렇게 우리 또 준비하면서 시하고 나눴던 내용인데 이 지금 이 조례안이 우리 지자체 한 20몇 군데인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들의 내용을 보면 우리 이규섭 의원님 질의 주셨던 것처럼 그 내용이 있는 지자체도 있고 없는 지자체도 있고 그 해석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우리 이규섭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7조 2항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지만은 앞으로도 좀 검토를 더 해보겠다 이제 그 말씀이고, 그리고 8조 9조에 보면은 결국은 진주시에 있는 전반적인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라는 그런 대의적인 또 뜻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의논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의논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조례안대로 가는 게 문제 없다라는 또 시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고리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어쨌든 조례를 발의할 때 상호 시와 우리 요 의회의 상호 협력하에서 다 잘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뭐 이 조금 전에 뭐 4조 요 건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기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발의자이신 우리 또 최민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그 사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7조 2항에 저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다시 논의를 할 필요 있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면서 본 의원은 이번에 우리 진주시 인근에 요 사천에서 이번에 큰 사고가 한 게 생겼죠, 그죠? 사천에 보면은 채석장에서 이번에 이제 어제 뭐 KNN이나 아래부터 크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거 단순 운전 미숙이라고는
걸로서 처음에 사고를 처리를 종결 하려고 하다가 이 발파를 오후 2시에 하기로 했는데 발파를 3분을 앞당겨 가지고 57분에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관리자 2분이 차를 타고 내려오고 나서 발파를 해야 되는데 그 발파를 위임을 줬어요. 위임을 주다 보니까 그 위임 업체와 그 회사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았는 건 모르지만도 발파를 먼저 일찍 하는 바람에 그 관리자 2분이 현장에 둘렀다가 내려오는데 도로가 무너지고 차 위에 큰 바위 덩어리가 덮쳐가지고 2분이 그 자리에서 적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 대두가 되는 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의 지금 대상이 지금 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 이것 때문에 지금 처음에는 넌저시 그냥 단순 운전미숙 사고라고 넘어갈 뻔한 것이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상이라든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우리가 그 교육도 위탁을 주고 한다고 했지만은도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업무가 상당히 제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저 본 위원도 이제 들어온 지가 한 2년 남짓 됐는데 저는 처음에는 우리 시민안전과 업무가 뭐 그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이제 저도 한 2년 지내다 보니까 시민안전과 업무가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 시민안전과는 우리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걸 제가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제 존경하는 우리 오경원 의원이 우리 그 행정 우리 조직 개편에 의해서 한다면은 아마 그거 본 게 집행부의 안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안을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듣기는 들었습니다만은도 우리 그 오경원 어제 의원의 5번 발언 내용에 보면은 안전과 교통 부분을 분류시키면서 같이 합치면서부터 하면서 아마 시민안전과 지금 방대한 업무량을 조금 분산시키는 측면이 있더라. 저는 아주 그는 뭐 고무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안전과는 말 그대로 우리 진주 시민들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우리 잘 하시는 우리 능력 있는 정구학 과장님께서 진주 시민 안전을 위해서 좀 잘 이번 일을 좀 처리해 주시면서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에 심도 깊게 좀 잘해서 우리 진주 시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도록 하시면 부탁 어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조례안 시행 이후에 또 실행 과정에서 어려운 기업체들 입장들이 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용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588호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진주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피해 최소를 위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의 목적,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15조까지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 및 17조 화학물질 조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및 19조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이며, 안 21조 및 22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요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요번에 뭐 새로 만드는 겁니까? 예, 제정안 건입니다. 이때까지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러면은 화학물질에 관한 그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관리가 되었습니까?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에 의한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상위법에 예, 상위법에. 뭐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됐겠지만은 지금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이 발의되기 전에 그러면 그 관리는 그 진주시 어떤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되었습니까? 아예 없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요 주요 내용으로 보면은 화학 물질로 인한 그 사고 발생 시 상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방제 지원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그런 내용이 조례 주요 내용입니다. 그간에는 화학 사고 요거에 대한 화학 물질에 관한 주요 그 내용은 그 취급업소 관리인데 요거는 상부기관 낙동청이나 이런 데서 인허가를 다 받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아 그래 이제 질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까지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조례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때까지? 예, 맞습니다. 그 왜 이리 늦어졌죠? 뭐 그간 법 자체가 조금 그동안에 개정 작업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안전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중요시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뭐 화재가 났거나 했을 때 거의 이제 대부분이 불을 갖다가 제때 진화를 못 하고 확산되는 게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사고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소방서에서 물로 가지고도 진화가 안 되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뭐 며칠 동안 이 화재가 진압이 안 되고 해서 그 지금 사회적 이슈로 해갖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과장님 계실 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민감한 부분이고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그 진즉에 이 조례가 그 발의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견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예. 그 직접적으로 방제를 맡고 있는 데는 저희 그 소방서나 군 이쪽에서 이제 방제 업무를 맡고 저희 행정에서는 이제 지원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이 예. 조례에 의해 갖고 관리되는 진주시 화학물질 관련된 네. 그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이제 사용업소가 이제 18개소, 예. 그러고 이제 판매업소가 24개소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는 없습니까?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요 저 우리가 지금 수소 충전소 있죠, 그죠? 예. 수소 충전소도 항물질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요거는 이제 화학물질은 아니고 예. 예, 유류 쪽으로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는 요 조례에 의한 항물질로 분류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589호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제정 2024년 2월 15일 제정 2024년 8월 15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의 옥내 급수관과 개량의 정의를 추가하고 경상남도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제5조 지원 대상을 적용하여 제39조 제4항에 옥내 급수관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수도법 제38조이며 예산 조치로 연간 1억 원의 비용이 수반되며 도비 보조금 30%와 일반 회계 전입금 70%로 재원이 조달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 규칙 개정을 위해 2024년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결과 별도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우리 이남인 또 소장님께서는 또 병관 내에 가시고 없는데 그 주무과장으로서 업무량이 또 많지 않은지 걱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번에 말이고 언제 조례가 됐다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앞에 작년 연말에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개정했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이 개정 조례할 때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거쳤다 그죠? 예. 그때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때는 그 원인자 분담금하고 원인자 분담금 그 금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인자 부담금 금액 조정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경상남도 평균으로 조정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원인자 분담금이라는 게 급수 신청을 하면 구경별 요금 15mm, 20mm 이렇게 구경별 요금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그 조례상에 명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자, 말 그대로 원인자 부담금은 그 자기가 필요로 해서
내는 비용을 우리 이제 부담금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옥내급수관이란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어디까지 정확하게 어디까지를 옥로 그 급수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수도법하고 우리 급수조례상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계량기 이후에는 수용가에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옥내급수관이라는 거는 계량기 이후에 간 자체가 노후가 됐다든지 그 지금 음용수 수질 기준에 안 맞는 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엑셀 파이프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규정상 엑셀 파이프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한 15년, 20년 전에는 백간이라고 또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아무튼 예. 옥내급수관이란 간에서 계량기까지 온 그 이후부터 그 계량기부터 우리 각 가정에 놓는 그 수도 뭐라 그래야 됩니까? 간을 통해서 물을 터는데 그까지 옥내급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까? 계량기 이후에 간을 그렇죠, 옥내급수관이라고 그죠? 봅니다. 계량기부터 우리 가정집에서 쓰는 그 위에 그 간까지를 예. 수도 꼭지까지 트는 걸 갖다가 우리가 옥내급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죠? 그럼 이거를 지금 이제 어떻게 지금 그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옛날 규정하고 지금 규정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백간이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전에 그 주택에 보면 백간이라고 예, 말씀하신 그게 아닙니다. 이제 예. 그 다른 성분이 노출이 됩니다. 그걸 가는 비용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타 지방자치제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군에다가 그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라고 내려온 내용입니다. 후속 조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본 게 20년 이상 노후된 간을 이야기한다, 그죠? 이거는 지금 별도로 지금 시행 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갈로에 대해서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사용 승인 후 20년 경과된 시설 중에서 한다고 이래 되는 거 예, 아니고요? 그 중에서 그렇잖아요.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 이제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돼 그건 있습니다. 알겠고요. 예. 아무튼 요 옥내급수관을 그 설치 후 20년이 지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물론 자그뭐 백간이 뭐 30년 전인지 25년 전인지는 그건 나중에 그건 차치하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은 그 전에는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이 법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있더라고요. 39조에 보면은 39조 4항에 보면은 1, 2, 3, 4,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그 수급자 소유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 3 초중등 교육법, 4 연면적 50제곱 이하의 등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럼 이 내용은 이제 다 빠지는 겁니까? 예, 요거는 그 기존 우리 급수조례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시설에 대한 게 세분화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저희들이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다 보니까 그 예산 지원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있었지만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도에서 도비를 30% 주고 그다음에 그 저희들 지금 기획예산과 합의할 때도 그 일반회계에서 70%를 받아서 100%로 유명무실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사회복지법이나 그 초중등 교육법에 우리가 그 수도 사용료를 우리 다 사용량만큼 다 받습니까? 일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는 일부 감면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건 일부 감면하면서 이 초중등 교육법에서 그 20년 이상 된 노후간을 가는 것은 아까 간다기보다는 세척, 그죠? 그 다음에
갱생, 통수를 위한 갱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이거는 왜 갑자기 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그 정부에서 취지 자체가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됐고 그다음 이제 일반적인 그 생활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부분으로 확대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대는 하는데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39조 사항에 밑에 보면은 그 1, 2, 3, 4, 5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등 이래서 쭉 보면 5항에 그 5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쭉 있단 말입니다. 이 지금 현재 이야기되어 있는 이 5가지는 지금 이제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례구칙 그 시의 조례구칙 심의할 때 이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을 다시 기록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요게 보면 이제 지금 1, 2, 3, 4 요 규정을 따르면 그 나머지 일반인 주택에 대해서 20년 넘은 때는 안 되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다음에 단독주택 경우 다가구주택은 이렇게 세분해 해가지고 그래, 그는 제가 안다니까요. 아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는 항상 어디 가도 다 그 조항이 들어옵니다. 예. 그럼 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39조 4항 중에서 1, 2, 3, 4 이 항을 이번에 개정으로서 누락시켜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이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 거고 안 해주고 싶으면 안 해주는 거고 이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싸리 이 네 군데는 이번에 법 개정을 해서 예 맞습니다. 빠집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맞잖아요. 이 법상 개정조례 상황이 빠지는 거 맞어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그죠? 예. 그래 그걸 정확하게 해주셔야 나중에 우리들한테 민의인들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다 민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위원님 왜 이렇게 갑자기 빠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필이 얼마 안 있어 저는 들어온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또다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가장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은 우리가 모든 게 안 그렇습니까? 그죠? 복지시설이 이것도 일종의 복지 개념이에요. 받아 먹다가 누락이 시키면 그때부터는 조금 그 받아 먹는 그 단체나 개인은 아니십니까? 엄청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제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린 급수관이라는 것 자체는 수용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지금 지원하는 내용 자체는 세척하고 갱생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이 문제가 주택에 그러니까 일반인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조금 전에 이렇게 우리 진주시처럼 39조 사항에 있던 1, 2, 3, 4, 5항까지 되어 있던 이 부분이 있는 걸 다 누락시키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 130제곱미터 이하로 그리고 또 단독주택도 130제곱미터 이하로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까? 내려온 거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었기 그럼 그렇게 때문에 말씀하시면 예, 되죠.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좋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민의인들이 왔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이 이야기를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 개정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논의를 했는데 이것이 상급기관에서 상부기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예.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집행부 수도가에서 문의하시고 다시 상급기관으로 도로 가서 한번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답을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거기. 맞습니다. 맞죠, 그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됐고 그리고 그러면 이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제 이 세척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는 이제 간이 작잖아, 그죠? 예. 15mm 간도 있고 예.
20mm 간도 있을 거고 지금 우리가 정수과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각 가정까지 보급하기 전까지 상당히 지금 우리 큰 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 뭐 1600mm 간이라 그러던 거기서 또 좁아져서 뭐 1000mm 간, 800mm 간, 600mm 간 쭉 가지 않습니까? 그 간 세척은 안 합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세척을 안 그래도 저희들 검토를 했었는데 세척을 하려면 대체관이 있어야 세척이 됩니다. 단수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간을 묻어놓고 세척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예를 들어서 600mm 간을 세척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물이 끊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척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제가 있습니다. 듣고 알고 있기로는요. 요즘은 이 세척 공법이 아주 좋은 게 많이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민 여러분 크면서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전 조치가 있으면 우리 알리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세척을 하기 위해서 다시 대체관을 해서 그러면 공사를 해야 되죠. 예. 특파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다시 간을 꺼내고 다시 새로운 간을 조립하고 다시 그럼 조립을 미고 하고 묶고 나서 다시 그럼 세척을 하고 다시 넣습니까? 안 그러면은 대체 간을 갖다 해놨는데 굳이 그 간을 꺼낸 걸 세척하고 넣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세척 이제 갱생 공법이 있고 세척 공법이 있고 이제 계량 공법이 있고 이제 이렇게 예. 정리를 할 때 그 간을 그렇게 원간 상태가 세척했고 쓸 수 있으면 세척이 되는 거고 계량이 할 것 같으면 예를 그 내부 연안이 지내버렸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이때까지 우리 수도가에서 해왔던 방식이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기술들이 엄청난 선진국이에요. 선진 기술이 많이 개발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그 이 간을 교체하지 않고도 우리 맨홀을 친다면 이 맨홀에서 저 맨홀까지 우리가 옛날에는 보면은 이 간을 뜯어내는데 요즘은 뭐 알밀 방식으로도 하수관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교체하는 방식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지식이 틀린가 모르겠는데 그 이 간 세척 방법도요 충분하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굴착을 하고 교체하지 않고도 세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있습니다. 방법을 검토를 하면은 예. 충분하게 예산상도 그렇고 많은 전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반기에 그 사봉에 무촌에 150mm 간 3km를 세척한 적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지금 굴착 안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래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밸브도 달고 추가 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공사를 그래서 제 해서 말은 그렇게 했을 때의 의미고 비용과 예. 시간과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굴착 후 다시 이 아까 갱신을 하기 위해서 간을 새로 갈아 끼우고 다시 보고 나서 한 그 비용과 기간을 봐줬을 때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간을 가는 비용이 그 경제적이냐 아니면 세척이 경제적이냐 따져서 검토를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좀 예. 잘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큰 간 예를 들어 600mm 막 700mm 샀는 거는 세척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예. 이제 예를 들어서 150mm, 100mm 같은 거는 그 단수를 홍보해도 구역이 작기 때문에 몇 시간 해서 세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강진철 위원님의 열정은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 보면은 계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은 사용성이 20년이 경과된 시설. 예. 요 20년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그 수도법에 이제 노후관이라는 걸 산정을 할 때 이제 통상적으로 20년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20년으로 못을 박아야 되는 겁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아니면은 그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조정은 안 됩니다. 조정 안 된다고요? 네, 상위법에서 그렇게 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에서 표준 조합이라는 대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그 보통 간 그 내구 연한이라 합니까? 예. 예, 요걸 몇 년 잡습니까?
노후관이라고 명칭할 때는 20년을 봅니다. 20년을 보는데 예. 자 이제 이게 뭐냐면은 노후관으로 보는 걸 20년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20년으로 명시를 한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예. 그래서 어떤 거는 좀 일찍 예. 또 이렇게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노화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거는 또 뭐냐면은 1년 더 늦게 그러니까 21년 동안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편차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년이라는 게 있지만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년이라도 내구연한이 또 있는 건 있거든요. 저희들이 또 굴착을 해보고 이거는 안 괜찮으면 좀 더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규정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회사 제품이 하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20년 전이라도 교체를 하는 상태고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준은 이런데 예. 실제 이제 봐보고 예. 문제가 있거나 예. 교체를 해야 되거나 예. 세척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진행을 한다. 예.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예, 겁니다. 예, 민은 있고 뭐 예. 이제 자꾸 찌그러게 나온다든지 이물질이 나오면 20년 전이라도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제 이 질의를 한 거는 사용성이 20년이 생각된 시설 이 이제 규정 때문에 예. 실제로 뭐냐면은 민원이 발생하고 수돗물을 사용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매몰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 규정 때문에 회피를 하거나 예.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그거는 거거든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특정하게 이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는 규정이 없으면 자의적인 해석 때문에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장 방문의 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과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